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시 또 주목되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야말로 그쪽에 사람들의 눈길이 쏘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최상목에게 또 협박과 해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쪽에서도 최상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마은혁 문제입니다. 마은혁이를 만약에 최상목이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임명하게 되면 임명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도 막상 임명을 해버리면 이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저번에도 2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정계성과 조한창을. 마찬가지로 최상목이가 갑자기 또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또 좌파가 돼가지고서 마은혁을 임명한다면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그럼 9명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이제 변론 재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말이죠. 변론 재개를 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로 가요, 재판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럼 변론 재개도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서 심리에는 그 참여를 안 했는데 판결에만 참여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헌재가 워낙 지금 뭐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헌재는 헌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독재기관입니다. 헌재가 아니라 독재예요. 생각해보세요. 선관위를 갖다가 그렇게 지금 편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갖다가 감사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 편을 노골적으로 들었다는 점에서 헌재는 더 이상 이제는 정상적이지 않다. 헌재가 아니다. 독재다. 이렇게 본다면 마은혁의 경우에도 만약에 임명을 해주면 저것들이 그냥 바로 뭐 변론 재개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들어와라. 그래서 9명을 만들어가지고 6명이 공작을 꾸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방법은 뭐냐? 최상목이가 임명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최상목이는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임명 안 할 수 있는가? 안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이번에도 그 마은혁이가 헌법재판관이다. 그 지위를 확인해달라. 이건 각하했어요. 헌법재판관 아니다 이거야. 왜? 임명 안 했으니까. 그럼 이제 임명 안 한 건 잘못이냐? 그건 잘못이다. 임명해야 된다. 그게 의무다. 뭐 잘못이라기보다도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임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지. 언제까지 임명하라? 없어. 언제까지 임명하라? 없어. 임명 안 하면 어떡한다? 없어. 원래가 옛날에도 말이야, 2019년에 그 낙태죄 있죠. 이 낙태죄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하면서 다만 이제 그걸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그걸 법을 갖다가 바꿔라. 법을 갖다 개정하라라고 국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회가 아직까지도 법 안 바꾸고 있어. 그래서 법은 있는데 사문화돼 가지고 처벌을 안 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강제력과 집행력이 없어요. 안 하면 그만이야, 솔직한 얘기로. 근데 다만 이제 그거를 따라주기 때문에 이제 우연법률 심판하면 이제 법률도 이제 그거는 우연법률 심판 같은 거는 그거는 그 순간 우연이 되니까 그거는 우연을 판단하면. 근데 헌법 불합치가라는 건 뭐냐면 이게 헌법에 안 맞으니까 법을 좀 개정하시오. 언제까지? 그런데 국회가 말 안 듣고 아직까지도 개정 안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도 없어. 언제까지 그 마은혁을 갖다가 뭐 임명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 그냥 임명 안 한 것이 좀 잘못이다 이거야. 그러면 임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한다? 그럼 내가 권한대행이고 조금 있으면 한덕수 권한대행 돌아오니까, 좀 있으면 대통령 돌아오니까 내가 하는 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자. 그럼 끝나는 거 어떡할 거야? 그 금방 뭐 내일까지 하라는 법도 없고 안 한다 그래서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저 좌파들이 말이죠. 직무유기로 뭐 고발하겠다. 하라고 해. 무슨 직무유기야. 헌재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 안 한 게 문제가 있다. 잘못이다 그랬었는데 그럼 발의해야지 왜 안 하느냐? 너 직무유기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그거는 걔들 정치적 주장이고 법적 주장은 될 수 없다. 그러면 최상목도 보니까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아. 그걸 모를 리가 없어. 그래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헌재도 각하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상목이는 길게 보면 말이죠, 또 역적의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일단 8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9인은 되게 어렵다. 일단 8인. 근데 지금 좌파 언론들은 계속해서 불을 떼고 있어요. 9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제 9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9인이 되면 변론 재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변론 재개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또 선거가 늦어질 것이다, 뭐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정을 해가지고 불을 떼고 있어.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고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화성에 간다면 화성에서 집을 짓고 화성에 도로를 만들고 화성에 도시를 지을 것이다. 개코 같은 소리야. 화성도 못 가는데 화성에 가면을 던져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 도시를 짓는다, 화성에 가서 내가 땅을 산다, 웃기는 소리다.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지금 마은혁이가 들어갈 수 없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8명이 한다. 그럼 8명이 벌써 평의를 시작했어요.
평일을 시작하면은 얘들이 계속해서 이제 쟁점별로 정리를 해요. 근데 큰 쟁점은 뭐냐? 첫 번째 각하 사유가 있는가? 항상 소속 요건이 먼저 이 심사가 되는 거예요. 소속 요건.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 부적법 각하라고 그래요. 부적법, 적법하지 않아서 각하한다. 근데 소속 요건이 안 돼, 얘들이. 이걸 어겼다고. 무슨 말이냐면 내란죄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200석을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내란죄가 없었으면 200석이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어요. 아니 국무회의를 갖다가 제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그 탈핵시켜야 돼. 이게 누가 그 말을 갖다 듣겠습니까? 그게 국무회의 안 했다. 국무회의 했어요.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절차적 흠결이 있으니까 탈핵시켜야 돼. 그게 말 같은 소리 하고 그럼 대통령이 국무회의 예를 들어서 제대로 한 번 안 했다 그래서 탈핵시켜? 그 다음에 포고령에 뭐가 있다고? 뭐 정책행위 금지? 아니 당연히 정책행위 금지시킬 수 있는 거지. 계엄을 하는데 그럼 무슨 포고령 갖고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회 봉쇄했다. 이제 이건데 뭐 끌어내라고 했느냐, 무슨 뭐 못 들어가게 했느냐, 다 웃기는 소리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회의를 방해했느냐, 그런 거 없고, 정치인 체포를 했다. 이건 전부 다 홍장원과 박선원의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 계엄군을 보낸 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문제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핵을 시킬 사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속 요건 부적법 각하가 맞고, 그 다음에 실체 판단으로 들어간다가도 크게 보면 쟁점이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사실은 모르겠어. 경미한 어떤 법 위반이 있을 수 있겠지. 경미한 법 위반. 그런데 경미한 법 위반을 갖고 무슨 대통령을 탄핵시키냐고. 그거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지. 그래서 그걸 전제해가지고서 우리 헌법은, 우리 형법은 뭐라고 돼 있냐. 그걸 전제해서 대통령이라고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란죄, 외환죄 빼고는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소추하지 말아라. 일부러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대통령이라 해도 뭐 예를 들어 술 먹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면은 대통령이라 해도 무슨 사소한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갖고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다 문제 삼으면 대통령 할 수 있겠어? 근데 대통령은 다른 직과 달라가지고 다른 놈들을 끌어내리면 그만이야 그냥. 그렇지만 대통령은 나라에 너무나 그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태클 걸고 대통령을 갖다 끌어내리고 뭐 대통령을 갖다 뭐 재판하고 수사하고 그러면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차라리 그런 것도 없애버려. 만약에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 안 줄 것 같으면 대통령도 그냥 교통사고 내도 다 깜빵 낼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려. 그러면 내란죄 뭐 애완죄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야 법에는. 따라서 지금 5가지 가지고는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계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뜻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사소한 어떤 규정 위반, 법 위반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걸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그걸 위반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대통령도 이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거를 갖다가 그 법 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 중대한 법 위반으로 봐서 탄핵을 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엄을 발령한 것이 물론 그러면 계엄을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는가? 그거는 대통령의 판단이라니까. 대통령이 판단하는 건데 대통령이 지금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오판을 할 수 있어. 그럼 오판을 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니까? 그건 오판이지. 그거는 뭐로 판단해야 돼? 정치적 판단을 해야지. 만약에 대통령이 오판을 했다면 그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야. 법적 판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음에 그러면 선거할 때 대통령을 갖다가 너 니네 오판하고 그러니까 니네 싫어. 그러니까 니네 자수상 안 주겠어. 네가 추천한 사람 나 전부 다 그리고 당신 당 다음에 안 뽑아줄 거야. 그건 가능해.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렇다 해서 법적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나 법적 판단을 하는 거야. 정치적 재판소가 아니야. 이민재판소가 아니야. 법적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 법 위반. 그렇게 돼 있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탄핵한다. 그런 말이 없어. 그럼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탄핵하면 왜 헌재에서 탄핵해? 그럼 국민이 해야지. 국민이 국민 투표해가지고 끌어내려야지.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판사들이야. 어디까지나. 그래 법 위반이 있는가 헌법 위반이 있는가를 판단하라는 거야. 다만 헌법재판소는 그런 걸 판단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요소를 좀 감안할 수는 있겠지. 근데 우리 국민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 팽팽해 지금. 윤석열 등을 지지하는 쪽과 오늘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반대하는 쪽이 거의 똑같아. 그럼 거의 똑같은 정도면 하면 안 되는 거지. 국회에서 왜 200석을 요구하겠어요? 국회에서 200석을 요구하는 이유가 적어도 3분의 2잖아. 딱 전부 다 300석 중에 200석. 그것도 재석의원 3분의 2가 아니야. 출석의원 3분의 2가 아니야. 그리고 재석의원 3분의 2도 아니고 재척의원 300명 전체 중에서 200명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만큼 대통령을 함부로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3분의 2가 지금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도 여론조사 했을 때 3분의 2가 대통령을 갖다 파면하라. 3분의 2가 한 66.7% 정도, 70% 정도 돼. 근데 지금 반반인데 무슨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할 수 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각하 사유 내지는 기각 사유, 그러니까 절차적 요건으로 보나 실체적 요건으로 보나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헌재는 빨리빨리 지금 그 평의 열어서 각하를 결정하라, 그리고 기각을 결정하라, 그리고 엉뚱한 그 판단을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강신업 TV입니다.